아, 설명드릴게요. 한 5분만 있으면 제가 말씀해지거든요. 대단히 설명드려도 돼요. 조금 쉬셔야 이거 할 때요. 체력이 한계가 있어요. 비용은 꼬마 재배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재배기 자체가 50만 원,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을 하셨고요. 50만 원에다가 18뿌리가 18만 원입니다. 뭐가 18만 원? 사냥삼. 정상값. 사냥삼값. 아, 단가. 네, 단가. 그게 18만 원입니다. 뿌리에 많은. 그게 조금 올라가서 20만 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싼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그 삶을 농장에 살려고 하면 2만 5천 줘야 될 겁니다. 그 저희가 지금 10,000원에 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싼 겁니다. 게르마늄 액빌은 18만 원인데 삼값이 18만 원이니까 22만 원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그 외엔 돈 들을 게 없습니다. 액비가 또 있다며. 액비. 게르마늄 게르마늄 액비라고 하는데 3에 들어가는 게르마늄 액비. 그 액비를 포함해서. 예예. 그것도 18만 원 정도. 아니 그건 22만 원. 아, 그건 22만 원. 18뿌리를 키우는데 22만 원. 3은 만 원씩이니까 18만 원. 그리고 아, 재배기가 80만 원. 18뿌리를 키우기 위해서 80만 원. 들어가는 액비가 예예 92만 92만 원. 원. 90만 원이네. 예, 90만 지금 거기다 몇 가지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수요와 공급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 그건 아주 소수입니다.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리벙벙해가지고 못할 것 같으면 그걸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좀 농업을 알고 자신 있는 분들은 그 표준 재배기를 하라고 합니다. 표준 재배기는 216뿌리를 심습니다. 216뿌리를 딱 측정만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똑같이 기간은 20일이죠. 그런데 그거 할 때 216뿌리니까 216만 원이 사장사 값입니다. 그 10,000원에 살 때. 그리고 이제 기계값은 5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얼마죠, 정부가? 그리고 게르마늄 예, 게르마늄 값이 그 게르마늄 액이 한 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1,100만 원. 예, 그리고 아까 그 작은 그 꼬마 재배기도 분석비가 한 4만 원 들 겁니다. 분석, 서울대학 분석하는 거. 그 정부에서 한 1,200만 원 들어가면 모든 게 갖춰지는 거예요? 1,200만 원이 안 되지요. 아까 조금 전에 아, 그런데 작은 꼬마 재배기는 다 해서 한 100만, 다 해서 105만 원 정도. 아, 그 작은 거는. 그리고 표준 재배기는 216불인데 내가 알기로는 그게 재배기가 550만 원이고요. 산장값이 550만 원, 산장값이 200만 원 뽑아도 216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8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1,070만 원. 더 되죠? 게르마늄 300만 원. 그러면 아니요. 1,070만 원. 그러니까 따로 그래서 구분을 하죠. 그 꼬마 재배기를 따로 끝났잖아요. 105만 원이면 다 돼요. 꼬마 재배기는. 꼬마 재배기. 그리고 두 번째 뿌리부터는 들어가면 저 재배기가 돈이 안 드니까 액비하고 그 게르만 삼하고 그리고 부대비 그 한 분만 해보면 그 다음엔 그 분석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거의 다 똑같이 하는 거니까 그 괜찮고요. 그 다음에 그 우편비 뭐 이런 여러 가지 드는 게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 하여튼 내가 볼 때는 105만 원인가밖에 안 들어요. 그럼 재배를 성공하고 그 기술을 다 익혔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판매에 대한 그 루트는 거기서 다 해줘요. 그 아까 60% 40. 네, 그러니까 그건 보장이 된 거예요. 그 판매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은 40%는 해주시네. 그거는 바꿨으면 좋겠네요. 나하고 갑과 을이. 그런데 판매는 아까 얘기했죠. 60%는 재배자가 팔아라 이거예요. 본인이 팔고. 그리고 가격은 생산으로 팔아라. 자기 네, 자체 생산으로. 소비는 그 기르면서 주문받아서 바로 팔아라. 그 한 박스에 10개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해봤자 저 18뿌리니까 한 사람을 팔면 나오잖아요. 자체 소비. 근데 값도 얘기하는 자연도에 아니, 자기 인명도 팔아라 이래.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몇 안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 여기 집을 답변. 예. 사업하게
그 값을요, 사냥사 값을 따라하면 5,000ppm을 기준해서 같이 유경건이라도 작은 게 큰 놈이 있어요. 작은 놈은 대가 가늘고 모양은 좋아요. 근데 그게 적게 먹어요. 그거는 35,000원 받으라. 팔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반적인 거는 5만원 받으라. 썩 좋은 거는 7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거 이제 우리 룰이에요. 그 이상은 넘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좋은 거를 만들려면 게르마니아 액비를 가져가야지 특별히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따로 이제 우리가 얘기해서 그 이상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느 조직도 아까 이제 여기서 내가 강조한 게 식물을 기르는데 뭐 새싹삽이든 보리든 뭐든 길러주면 다 수매하겠다. 그건 절대로 믿지 마라. 그런 경우는 정관장밖에 없다. 정관장도 100% 수매를 안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하는 놈들은 그게 이제 사기야. 99% 사기더라. 그 뭐라고 그러냐면 어느 은행에서 이걸 기술을 담보로 뭐 기계를 담보로 돈 준다. 여러분이 판매 기계 아까 재배기 있죠. 재배기도 정부에 농기계로 등록이 된 거는 50% 비용을 대줍니다. 그거를 이제 해야 돼 앞으로. 이게 농기계만 들어가면 예. 정부에서 지원해줘요. 지원해줘요. 그리고 융자도 80%까지. 안 박사님, 예. 아까 책상 재배기를 예. 바퀴 4개를 달어. 예. 그럼 재배기 기계를 할 수 있어. 저기서 이제 식품검사, 농림부 거기에서 예. 뭐죠? 땅콩 새싹기를 예. 그 기계로 만들었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예. 하나가 목사인데 예. 바퀴 4개를 달아가지고 그걸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 제주국이에요. 네. 그런데 웬만하면 농기계는 등록을 해줍니다. 등록을 해주니까 등록만 받으면 그걸 개인이 하려고 생각하지 마. 지원을 해주잖아요. 내가 지금 회사에 암염 넣는다는 그러고 자꾸 부탁을 하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이거 농기계로 등록을 해라. 그러면 지역 농업에서요 70% 내지 80% 융자를 해줘요. 저리에 2% 정도 융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서는요, 농업에서는 그거를 50%를 그냥 완전히 무상 지원입니다.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원을 50% 받고 그걸 가지고 다시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낼 어떤 앞으로 과제입니다. 내가 만들어봤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강공서에 가서 손 비비고 따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최 교수한테, 최 교수는 이미 일부 부분적으로 그걸 받고 있기 때문에 라비한테 최 교수가 저기 충청도 무슨 대학 교수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성균관대 컴퓨터공학인데 지금 우리 기계를 만들고 우리 기계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럼 최 교수가 기계를 신청해서 공장에서 만들죠. 산삼 기계로 예. 허가를 받도록 거기서 해야지.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일부는 또 허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컨테이너. 그럼 내가 사업이 잘 되죠. 컨테이너 설명할 때 딱 한마디로 이거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그렇게 나가냐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래도 뭐 내가 근거 없는 게 아니거든요. 컨테이너 싸게 해라. 그래야 팔 수 있다. 싸게 안 한다. 그럼 내가 조이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장사꾼들처럼 저하고 걱정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딱 막힌 사람이에요. 교편에 다니는 사람이지만 라비 해가지고 허락받고 이랬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얘기하면 답답하니까 저를 시켜서 활용하면 돼요. 제가 나서가지고 야 이거 낮추라. 허락받아 와라. 되면 이제 싸지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금방 이제 그건 답변이 다 된 것 같아요. 두 가지 다요. 네. 그 다음에 질문하세요. 지금 20일이면은 한 번 키워서 내는데 그 다음 거도 1년에 12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20일이니까 한 달에 그거는 또 이제 그랬을 경우에 15번도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렇게 하려면 고달프니까 12번 해서 뭐 할 거예요. 판매하고 나서 또
그 판매가 안 맞거나 뭔가 안 맞는 일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너긋하게 한 1년에 한 10번 한다. 그 딱 맞거든요. 10번 해도 엄청 나옵니다. 10번 했을 경우에 예. 그 매번 한 번 종삼이 심어질 때마다 그 약품은 똑같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기계는 돈이 안 들죠. 기계는 안 들고 이제 그 부대 비용은 예, 예.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예, 얘기죠. 그 부대비용 그리고 한 달만 산산 비용, 예. 액비. 예. 또- 첫 달은 수입이 없어요. 수입 때문에. 기계 수명은 얼마나 되고 기계에 대한 AS도 필요한 일이 생기는죠. 아, 그 AS는 이제 기계 만드는 회사에서 그 1년 이상 그 AS 해줍니다. 기계 하는 회사에서. 그럼 기계 수명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 고장날 거 없어요. 그리고 좀 미안하지만 꼬마 책상에 예. LED도 있고 물 주는 뭐 기계 시설이 수명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공화번도까지 조절해야 돼. 아이들이 안 써요. 거의 한 10년 쓰고요. 10년 정도? 예. 뭐 그런 거 다른 거 뭐 이게 내부적인 거는 보통 전기기가 한 15년 이상 씁니다. 그리고 저하고 무슨 저하고 지금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아니니까 저는 설명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의논해야 됩니다. 저는 좀 캐논 법정 같은 사람이니까 스타일이 이거는 이거 저러고 가급적이면 교회를 위해서 깎아주는 게 제 의무입니다. 저는 기술자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술자예요. 아주 간단한. 그거 외에는 잘 못하니까 또 이제 저를 코치를 잘해주면 또 하는 분들이 도움을 받잖아요. 내가 가서 그 공장에 천마디 하는 말이 이게 무슨 처음에 780만 원을 얘기하더라고요. 표준 재배기를. 그게 무슨 780만 원이야. 내가 기계를 하는데 부까지 다 개정을 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싹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참 착해요. 성실하고. 그래서 낮추게 지금 550만 원까지 낮추고입니다. 더 이상 낮추자 그러면 또 따지는 게 나올 것 같아서 좀 지나가지고 가급적이면 그 비용이 적게 들도록.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걸 정부의 농기계가 등록이 되면 예를 들어 550만 원 하는 게 300만 원 내면 되면 그거 누가 안 하겠어요? 훨씬 좋죠. 이제 그렇게 만들 거니까. 그러면 사업성이 됐죠. 그 예, 기계 예. 만든 사람도. 농기계로 봤더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사 짓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농사 짓는 농협에 회원 자격이 농토를 몇 평 이상 가지고 있어야 자격이 나와요. 300평 이상 있어요. 315평이 있어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자격이 나오는데 그것도 농사 지은 경력이 있어야 돼요. 땅만 가지고 있어서 안 돼요. 그 사람이 농사 지었던 경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배하는 거를 친구들이 지금 몇천 평을 사가지고 닦아가지고 지금 저걸 해놨어요. 하우스를 해놨어요. 근데 안 나와 농자가. 왜?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농촌 한 번도 지금 경험이 없어. 그거는 그렇게 하려면 또 이제 이렇게 해야 돼. 농촌에 있는 교회하고 도시교회가 협력을 해버리거든요. 이름은 농촌교회 이름으로 하고 도시 사람은 그냥 등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은 도시에서 내고 자격증은 농촌에서 하고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개입해서 하면 되니까. 복잡하니까 이제 그게 안 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뭘 해놨는가 하면은 저거를 뿌려놨어요. 들깨를 뿌려놔가지고 들깨 뿌려진 걸로 1년 농사 짓는 걸로 해가지고 내년에 용자 받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걸 경험을 해보면은 산 넘어 산이. 각 군청마다 그거 공급해 주는 거가 조례로 자기네들이 정해놨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뭐 어디는 얼마 준다, 80% 준다, 90% 준다 그렇지 않아요. 그 군청 그 농조에서 그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어요.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해봐 보니까 죄송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줍니다. 이런 계통은 제가 전혀 문외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농업, 뭐 식약청 뭐 이런 데서 이 기계에 대한 인증 필, 뭐 이런 검사 합격증 이런 게 다 필요해야 이런 걸 상업성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다 확실하게 돼 있는 그런 생산을 하는 그런 그거는, 기계인지 예, 예. 아니면 그냥 하는 기계인지 아니요. 그거 좀 묻고 싶네요. 그 기계는 상공부가 하는데 등록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세금 내고 해야 되니까 아까 얘기할 때 VAT 부가치세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돼 있는데 농촌진흥청이나
농협으로부터 융자나 보조를 받으려면 농업 기계로 등록을 해야 돼요. 일반기 카메라 가지고 농촌진흥청에 가서 안 되거든요. 그 등록이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건 그렇게 간다 이거죠. 그때 가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절을 하면 또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고 그런 여지를 남기는 그럼 이 기계에 대한 확실한 지금 허가증을 받아놓은 그런 제품은 아니라 이겁니까, 여러분은? 아니요. 이거는 허가 났다고 해요. 그렇게 하죠. 아니 일반 허가는 났는데 응. 농기계로 허가가 나면 응. 농협에서 80% 지원해줘야 그 사가는 금액. 그럼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확산이 되지. 이게 그러니까 뭐 300평이다 3,000평이다 땅 문제가 아니고 또 농사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컨테이너 하나에 재배하면은 이 정도의 수익금이 생긴다. 예, 컨테이너 컨테이너 하나를 하는데도 농사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건지 나도 그거는 분명치 않은데요. 그 농사를 법적으로 시공만 하면 됩니다. 농민으로 예를 들어 내가 어느 산에다가 산삼을 심겠다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물 인증을 받는데 우리는 그게 필요 없어요. 산삼 농장에서 이게 재배지 그 증명서 있죠. 그 다 떼가지 나오거든요. 그 20일만 딱 기르는 거니까 그게 필요 없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기계는 등록이 되어 있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이 안 된 부분은 뭐냐? 농기계로 안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장사는 할 수 있는데 농기계로 그 돈을 받을 수는 없다 이거죠. 그게 되면 더 좋고 아까 질문할 때 컨테이너 하나에 얼마나 이게 아니고 재배기 하나에 얼마나 이렇게 얘기해요. 컨테이너는 다른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10피트, 20피트 뭐 있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그건 이제 그 컨테이너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건 10평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5평 10평. 기본이 10평이 기본입니다. 그 5평짜리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5평짜리도 있고 10평짜리도 있는데 국제 기준은 10평입니다. 원래. 그 죄송한 그래, 점 하나 얘는 더 할까요, 10평이면 교수님? 이걸로 인해서 현재 수입된 것이 어느 정도나 실제로 수입을 올리셨어야 해갖고 인감이 있으세요 지금 현재적인 것까지 언제 개발이 끝났고 그 기간을 얼마 했는데 어느 정도 벌으셨는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분석을 100번 했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냥 뭐 교수님 자신의 그냥 수입 어느 정도가 있으셨는지 교수님 그렇죠. 개인적인 거지 아니었죠? 지금 3천 박스를 팔았어요. 예. 3천 박스를 그 제품을 만들어 팔았고 지금까지 한 번 하는데 40%씩 계속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유지가 되지 않 그러면 3천 박스 팔으셨어요? 예 3천 박스 팔았다는 말은 게르마늄 산양삼 알약을 만든 3천 박스 팔았고요. 그 전에 생삼을 한 달에 상당히 팔았어요. 많은 데 생산 다 떨어졌어요. 지금은 나 먹을 것도 없어. 그래서 나도 빨리 해야 돼. 지금 저 기계를 아까 실내에다가 놓는다고 그랬는데 실외에다가 옥상 같은 데 이런 데 그것도 설명을 해야 돼요. 예. 물어보는 거야. 이거 전혀 모르는 거냐? 자, 한 가지 중요한 예, 거는 그 온도가 인삼은 또 온도가 중요하니까. 그 실내 시외를 얘기를 했는데 아까 컨테이너 질문했는데 컨테이너를 왜 안 했냐? 실내에서 컨테이너를 놓고 그 안에 재배기를 넣는 겁니다. 그 실외 재배예요. 그렇지만 그 실제는 실내가 아니고 컨테이너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컨테이너를 밭이나 논이나 산에 놓고 거기다 재배기를 넣는 거예요. 그 5평짜리는 한 평에 한 대씩 넣는 게 보통이에요. 그 조금 더 나아요. 그 5평짜리는 한 6개 넣을 수 있고 10평짜리는 한 12개까지 넣을 수 있어요. 12개면 주변이 되는 겁니다. 10평짜리 컨테이너예요. 그 다음에 그 재배기라는 건 실내에서 하는 건데 그것도 평당 한 대 조금 더 넣습니다. 1.2대 정도. 그러면 10평이면 10개를 넣으면 엄청난 기업이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금덩어리하고 그 게르마늄이라는 게 값이 딱 금덩어리 값입니다. 그러면 실내고 온도나 햇빛 관계, 광도나 이런 거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 기계 밑에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저 실내 그러니까 광도 그러니까 광도하고 온도. LED하고 맞춰가지고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실내가 아주 딱 어두운 데는 그 LED를 좀 밝게 하고요. 실내 아주 밝은 실내에서는 LED를 안 켜도 돼요. LED로 예, 예. 거기 장소에 그리고 맞게끔 몇 번 하다 조절하는 거죠. 보면 AD가 조정하고 LED가 조절하는 거네. 이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 처음에 생각하면 복잡할 것 같아서 들어가면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음 단계 갈 때는 복잡해요. 그게 뭐냐 하면 완전히 스마트폰 들어갈 거거든요. 그 말은 저 휴대폰 가지고 여행하면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군대에 돼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한 사람을 그 공장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찍은 거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미래의 일이고 지금 한 것만 해도 너무 편리하니까 너무 게으르면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번다는 건 문제 있잖아요. 그 땀을 좀 흘려야 되니까 그 정도만 해도 아주 간단한 거니까 온도는 몇 도 정도 유지해야 돼? 온도는 17도에서 27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20한 2, 3도로 그냥 맞춰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닦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 기계 자체에서 그게 자동으로 컨트롤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건 이제 그 센서가 예. 있기 때문에 그 몇 도로 딱 맞춰놓으면 그렇게 되고 물도 게르마늄 액비를 이제 20배 탈 거냐 15배 탈 거냐 우리가 15배 20배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에덴 액비는 1000대 1이거든요. 근데 게르마늄 액을 어떻게 20대 1 타가지고 안 죽냐?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안 죽게 하는 게 그 기술이거든요. 예, 그런 거는 얘기를 할 필요 없고요. 아무튼 딴 게르마늄 액비라는 걸요 만드시는 공장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두 가지로 얘기를 할게요. 원래 소똥이나 돼지똥이나 닭똥은 하루에 1kg, 1톤 안에서는 주고받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산삼이나 포함돼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크지 않아요. 그걸 게르마늄 액비를 아까 산다면서요? 저기 사도 그거를 비료가 아니고 비료 정도 갈 필요가 없어요. 해봤자 그리고 일반 농촌에서 지금 뭐 게르마늄 벼 양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게르마늄 성분을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 뿌리니까 그거는 산삼을 살 때 별도로 딱 해가지고 산삼값하고 게르마늄 뼈가 포함해서 파는 거예요. 예. 그 값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산삼값이에요. 딱 맞추는 거예요.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요, 그 게르마늄 액비라는 걸 만드는 기술이 아주 핵심인 것 같은데, 그걸 누가 이제 와서 또 이제 그러는데, 그걸 그러니까 150년 동안을 연구한 거예요. 대만, 중국, 일본, 한국에서만 3,000명이 이걸 시도를 했습니다. 해보려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한 분은 그 독일에서 공부한 박사들입니다. 한국 사람인데. 예, 그 한국 사람. 가가지고 어디 간다 하면, 강원도 거기에 그 석탄광. 예. 거기 가면 밑에 보면 도랑에, 계곡에 바위에 허옇게 묻어 있습니다. 그 게르마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해보려고 낙엽 끌고 담는 거 있죠. 그걸 가지고 기계를 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영하 40도 시에서 얽혀보기도 하고 뭐 온갖 걸 다 해봤어요. 한 6년 동안 죽어라 하다가 안 되니까 채사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르마늄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나 하면 검, 석탄, 구리, 아연 이제 이런 걸 대대적으로 개발할 때 그게 부산물로 나오는데 그게 히토르가 되어서 지구상에 1년에 120톤밖에 안 나옵니다. 전 지구상의 생산량이. 색깔은 하얗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200 몇입니다. 그 나오는데 그걸 그냥 먹으면 몸에 완전히 간에 큰 다메지를 가져오고
그걸 이제 미생물하고 섞은 게 약간 그 독소를 제한 건데 효과가 없고 또 그게 게르마늄을 식물이 안 먹어요. 그게 희한하다. 식물이 안 먹어요. 그래서 도표에 처음에 분석할 때 2.44인 거를 아무리 먹어도 안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냐 이거야. 시작을 했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뭐 온갖 걸 다 해본 겁니다. 제가 저 석탄을 사다가 꺼내보기도 하고 수출 가지고 해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 저 그 어떤 밭에서 나오는 그 마늘이죠. 마늘에서 그걸 뽑아보기도 하고 안 되는 겁니다. 잘해야 1.44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일에 말이 거의 6천 8천이 나오거든요. 20일 동안에 뿌리면 자동적으로. 이제 그게 핵심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걸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짓을 다 할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대만에서 그걸 하다가 보니까 파이토, 식물성 게르마늄만이 몸에 해가 없고 그리고 약성이 뛰어나가. 그 중에 제일 좋은 거는 한국에서 삽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 노 박사가 철학이 분명해요. 자기는 평생 그 자기가 평생 직업으로 그 한의학자가 됐는데 하다가 보니까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그 약초는 한국에서 삽니다. 딴 게 아니고 한국에서 삽니다. 근데 그것도 100뿌리 뽑으면 2뿌리만 약성이 뛰어나더라. 그걸 고를 수 있는 건 자기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나한테도 안 가르쳐줘요. 아무리 설명해도 또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면 자연산산만 되는 거예요? 재배한 상산도 되는 거예요? 예, 아까 그건 얘기했어요. 종산만 계속 자연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자연산 우리나라 또 한계가 있을 텐데. 아니 산양산. 그걸 자연적인 산양산? 그게 성향상이라는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까 산에 질문이 가서 됐고요. 씨를 뿌려가지고 답변이 됐고요. 아까 산에서 질문하는 기르는 거는. 사람이에요. 아, 사람이 제가 재배해서 지는 거죠? 지금 질문한 거는 아까 답변해 주셨어요. 그렇죠. 제가 산양산 잘 자체를 들으셨어요. 몰랐어요. 그렇죠. 그게 제가 지금 옥상에다가 저는 고향이 경상 한 4, 50평 정도 되어서 깊은 산에 고추도 재배하고 고구마도 심어요. 고구마 좀 쓰시는 고구마도 하고 그리고 있고 고추도 하고 전복 있고 기기를 그거를 다 자체를 저희가 그래서 이해가 못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아까 저 강의를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 예. 또 이제 저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내가 답변 못할 짓거리 자꾸 그러는데 그거는 그렇게 그 저 게르마늄을 식물이 안 먹어요. 안 먹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가르치면 먹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먹는 것도 그 얼마나 빨리 먹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 마늘 껍데기 있죠. 마늘 껍데기. 예. 마늘 껍데기를 한 2톤 해가지고 거기서 게르마늄이 나와요. 한 3ppm이나 2ppm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10년 동안 삶에다 주면 한 10ppm 나와요. 그 채사적이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이거죠. 빨리 먹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루에 그 농학자들은 깜짝 놀랄 일이에요. 점프를 너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줄 때 2000ppm짜리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0대 1로 한다 그러면 200ppm을 주는 건데 식물은 22ppm만 주면 죽어요. 게르마늄을 주면. 그런데 어떻게 그 200ppm을 주느냐. 그것도 우리는 4번까지 주거든 하루에. 무슨 비료라도 4번 주면 죽어요. 식물이.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근데 우리는 3번까지 줬을 때는 그 20일 주니까 끝이 노랗게 변하더라. 안 죽는다는 거죠. 그만큼 좋아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게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그 질문한 거는 그 구분을 시켜야 돼요. 에덴 액비하고 게르마늄 액비는 완전히 다른 거다. 왜냐하면 에덴 액비는 수치만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식물 관계된 거니까 우리 역사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하나 잡으면 아주 대박 터져요.
그 풍기에서 옛날에 그 산삼을 캤는데 산삼 하나가 간단 어린애기만 하더라. 그래서 그걸 동삼이라고 그럽니다. 그 동삼은 한 뿌리에 그 한 채 750g이 넘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750g인데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 한 뿌리가 아이가 제일 적은 날 때 2.6kg 이하 되면 인큐베이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2.6kg 되는 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 저 같은 경우는 그 호기심이 많고 연구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